해광천년입니다. 오늘은 명리이론의 10신 중에서 식신상관, 즉 식상과 인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간인 나를 중심으로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입니다.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식상의 관계는 서로 극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목이라고 하면 식상은 화, 그리고 인성은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식상의 관계는 이렇게 수극화로 극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상관은 내가 배출해내는 것, 즉 아웃풋입니다. 산출이죠. 또 내가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배설도 되겠습니다. 반면에 인성은 내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입, 또 섭취가 되겠죠. 그러니까 식상은 내가 표출해내는 재능, 언변, 솜씨, 기술력, 이러한 표현력과 창조력, 창의력, 실행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발달해 있는 사람은 행동력이 강합니다. 한편 인성은 나를 빛내주고 나를 포장해주는 것, 한마디로 나를 포장해주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권리와 명예를 갖다주는 학문, 자격증, 문서, 이렇게 나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툴입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인성이 너무 퇴화하면 활동력인 식신상관을 통제하게 되겠죠. 이럴 때는 활동력이 둔화되고 의지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식신상관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재물을 생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단과 기술, 지혜, 이러한 자신의 자산을 통해서 재물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식상, 생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을 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인성은 식상을 통제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관을 설기시켜서 내게로 끌어오는 작용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관인상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식신은 성격이 온화하고 평화롭습니다. 차분하고 평담하다. 반면에 이 상관은 그야말로 상관하지 맙니다. 과격하다, 규칙을 무시한다, 규제와 틀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탈, 방종, 불법, 비리, 자유로운 영혼. 그러다 보니까 독창성이 강해서 전문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머리가 총명합니다. 또 인성에는 편인과 정인이 있죠. 편인은 그야말로 편협된 생각, 편중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굉장히 현학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합니다. 또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하지만 이 정인은 식신과 마찬가지로 용서심이 강하고 정상적이고 정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정인, 상관은 편인과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신상관과 인성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신 또는 상관과 인성이 합을 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나의 재능을 사회에 접수시켜서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고 명예와 명성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과 인성이 합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 상관이 인성을 차고 있는 경우를 상관 폐인이라고 그러죠. 자, 이 상관 폐인 똑똑하고 일처리를 잘합니다. 또 식신과 인성이 합을 하는 경우 투자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이러한 운이 오면 어딘가에 투자할 일이 생기겠다. 그런데 주로 상관이 인성과 합을 하는 경우는 양일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무토일간에
상관, 신금이 있는데 인성인 병화가 있어서 이렇게 병신합을 하는 경우, 임수일간이 상관, 을목이 있는데 인성인 경금과 을경합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대부분 학력이 높고 총명합니다. 반면에 음간이 상관을 보면 칠살과 합을 합니다. 이것을 상관합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을목일간이 병화, 상관을 봤는데 칠살인 신금이 있어서 병신합을 한 경우, 정화가 상관, 무토를 봤는데 칠살, 계수가 있어서 무계합을 하는 경우, 또 신금이 상관, 임수를 보고 있는데 칠살인 정화가 정임합을 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 모두 협상력이 탁월하고 정치적인 재간이 특출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자칫하면 모사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 편인이 식신을 보는 경우, 자, 이것을 편인 도식이라고 합니다. 편인이 밥그릇을 엎는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쫓겨날 일이 있겠다. 예를 들면 기토일간이 식신, 신금을 보고 있는데 정화원이 와서 식신을 뒤집어 엎는 경우, 또 신금일간이 식신, 계수를 보고 있는데 기토, 편인이 와서 계수를 흐리게 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를 편인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편인도식, 식신재살, 또 상관합살, 또 상관폐인, 자, 이러한 조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다, 그건 아닙니다. 항상 사주 전체의 구조를 보고 기륭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주 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병호, 정유, 무자, 을묘. 자,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월지 유금이 상관이죠. 상관이 인성, 정화를 차고 있습니다. 또 옆에도 역시 정인, 오화가 있습니다. 토금 상관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관이 인성을 차고 있으니까 상관폐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총명하겠죠. 또 이렇게 강력한 화기들이 유금을 달구면 자연스럽게 자수로 풀어져서 을목으로 드러나는 순차적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 정화가 천간에서 이렇게 화극금으로 상관을 통제합니다. 자, 이렇게 상관을 통제하면 권력을 쟁취합니다. 또 무자 잡으로 이렇게 재성까지 통제합니다. 따라서 이 사주 권력과 재물운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대한 양의 세력들이 자수와 유금이라는 음의 세력을 완벽하게 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권력과 재물 면에서 좋습니다. 자, 이 사주 갑술기사 무술경신 모 제약회사 사장입니다. 이렇게 비견 겁재가 왕성한데 경신, 식신이 있어서 재기통문하다, 이렇게 소개된 사주입니다. 단 사주에 수기가 없으니 커다란 부자까지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식신, 신금과 인성, 사화가 이렇게 사신합으로 식신과 인성이 합을 합니다. 자, 이런 사주 총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화가 일지, 술토 속으로 임묘됩니다. 그러니까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습니다. 또 천간에서는 양인 기토가 칠살인 간목과 양인 합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신식에 오면 경금이 이 합을 끊어내겠죠. 이때는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겁재한테 탈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인성과 식신이 사신합하는 구조, 이 사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